입원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사실 챗GPT나 이런 데서 비용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제일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제가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제미나이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나은데요. 요게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환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죠. 올드 컨셉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연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진입니다. 요즘 일상에 이제 AI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사실은 의료 영역에서도 저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볼 끔찍한 질문들을 이 AI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 결과를 듣고 그 답변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실제 환자분들이 근위경골 절골술, 관절염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질문들을 실제로 질문을 하고 이 챗 GPT가 얘기해주는 답변을 가지고 이게 어느 게 맞았다, 어느 게 틀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인가요? 이게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지금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와, 이게 사람보다 훨씬 낫네요. 대부분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충분히 해보는 단계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 우르르 엄청 많은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솔직한 조언 이렇게까지 써주고 3기 관리 잘하면 5년에서 10년 이상 버티는 분 많음. 바로 수술하는 경우는 소수. 지금이 가장 중요한 관리 타이밍.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고 교과서에서 많이 인용되거나 결국에는 확률의 답변을 해주는 거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의료 영역에서 제가 보면 이 관절염 3기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3기인데도 3기 초반, 2기에서 3기 정도 넘어가는 단계인 사람과 3기에서 4기가 넘어가는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치료법이나 운동법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런 답변들을 그냥 읽어보면 일반적인 3기는 이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나는 3기인데 챗 GPT는 수술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수술을 해드리고 온 분도 3기 정도 되셨는데 수술을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답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절골술을 권유받았는데 근위경골 절골술은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안전한 수술인가요?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사실은 제가 의료에서 이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 저는 이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챗 GPT나 이런 친구들은 편하고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와, 이 친구는 거의 1시간을 읽어봐야 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가령 이제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수술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입원 보통 3일에서 7일, 목발 4주에서 6주 굉장히 브로드하죠. 이게 뭔가 짧게 딱 환자한테 맞는 내용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다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딱 이 답변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이랑 인공관절 수술은 어떻게 다른가요? 왜 굳이 절골술을 하나요? 했더니 챗GPT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 절골술이라는 게 내 관절 유지, 활동 제한 적음, 인공관절을 늦출 수 있음, 재활 필수, 모든 사람에게 맞진 않음 이 정도 이제 특징이라고 써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활동 제한이 적다. 이거를 들으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죠. 활동 제한이 적다라는 거는 이 절골술을 했으니까 다음날 또 바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절골술은 오히려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목발 써야 돼서 활동 제한이 확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자기 무릎을 쓰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건 있는데 오히려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인공관절 하신 분들이 훨씬 잘 걸어 다닙니다. 새 관절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약간 틀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인공관절을 늦출 수 있음 이게 처음 나온 컨셉 자체는 맞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절골술을 시작했을 때 이걸 하면 10년 정도 시간을 벌어서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컨셉들은 사실은 연골수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동반해서 해서 인공관절을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약간 컨셉이 바뀌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근위경골 절골술 수술 시간과 마취 방법, 수술 과정을 구체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겪게 될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주세요.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드 컨셉입니다. 수술 시간을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하지 않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개는 오늘도 했지만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인공관절도 요즘 1시간 잘 안 넘어갑니다. 물론 이건 이제 교과서에 실릴 때 이렇게 실려서 아마 얘는 제일 정확하고 올드한 걸 얘기할 텐데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30분, 인공관절은 1시간 안에 끝납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는 건 나쁠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자, 다음 질문은 입원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언제부터 걸을 수 있나요? 이 사실 챗GPT나 이런 데서 비용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제일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기 챗GPT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제미나이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나은데요. 비용, 한국 기준 건강보험 적용 시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내외. 이거는 되게 맞는 얘기긴 하고 또 이 아래 정확하게 써준 게 비급여 추가되면 5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환자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이 정도가 제일 맞을 거고, 사실은 뭐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떤 기구를 쓰고 뭐 어떤 수술을 같이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되게 이 정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뭐 간단하게 이 절골술 이런 거 얘기해봤지만 사실은 환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한 번쯤 해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얘기해주는 건 사실 진료보는 시간도 짧고 뭐 이러니까 3분이면 끝납니다. 그 이상은 얘기를 못 해주는데 이 친구가 얘기해주는 거 이거 하나만 다 읽어봐도 아마 한 10분, 15분은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천천히 읽어볼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꾸 질문을 해볼 수 있으니까 진짜로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이런 데다가 한번 쭉 물어보는데 단 이쪽 답이 정답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 흐름, 이해가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는 일반 환자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크리티컬한 내용들을 이 친구를 믿어서 얘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릎을 어떤 분이 제가 이게 진료를 받는데 우리가 무릎에 감염성 관절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성 관절염이 생기면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염성 관절염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졌을 때 감염성 관절염을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감염성 관절염이 아니면 약이나 이런 걸 써서 잘 치료하면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어쨌든 감염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이 감염성인 게 의심이 될 경우에는 감염성에 준해서 사람 몸은 중요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입원이 확실하다면 무릎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확 놓으면 확 좋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염성 관절염인데다가 스테로이드를 잘못 놓으면 무릎이 완전히 다시 못 쓰게 될 무릎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위험한 선택인데 제가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막 이게 피검사 수치도 좀 애매하고 막 이래서 랩이나 이 피검사한 거나 뭐 엑스레이나 이런 자료들을 쭉 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2번인 것 같아서 스테로이드 주사 해보세요, 이런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걸 믿고 이렇게 가면 이건 무릎이 그냥 끝나는 수가 있는데 되게 위험한 답변을 가끔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 답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는 별로 쓸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6가지 질문들을 쭉 본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이 뭐고 이게 뭐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의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